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타츠키 류는 자신의 저서 내가 본 미래에서 2011년 3월 대지진을 예언했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타츠키 작가는 또 하나의 예언을 했습니다. 2025년 7월 대형 쓰나미가 발생해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일본에서는 전부터 대지진이 논란이었는데 이 예언 때문에 올해 들어서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문가들도 일본에 일어날 지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타스키 료 작가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일본 7월 대지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미신을 안 믿어서 이 예언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터지면 정말 크게 터질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카더라 식의 일본 지진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일본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토대 명예교수가 알려준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에너지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당분간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말.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에너지가 발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당분간은 큰 지진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건 지진에 대한 일본인들의 두려움을 말해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지진은 없을 것이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로 플레이트에 쌓인 에너지는 앞으로도 진원 지역을 점점 넓히면서 해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진 에너지는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열도는 4개의 플레이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양 플레이트가 2개, 대륙 플레이트가 2개입니다. 해양 플레이트는 태평양 플레이트와 필리핀 바다 플레이트고 대륙 플레이트는 북미 플레이트와 유라시아 플레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플레이트가 움직이면서 일본 열도는 아래로 비스듬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 아래의 해양 플레이트는 연간 8에서 10cm의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대륙 플레이트는 점점 바다 쪽으로 당겨지게 되고 한계에 도달하면 튕겨져 나옵니다. 이것이 플레이트를 원인으로 하는 커다란 지진 구조입니다. 바닷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거대한 쓰나미가 생성되게 되고 시속 약 500km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기사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집안에 가해진 왜곡을 서서히 해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대지진 변동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수도 직하 지진,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후지산 분화 등의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전문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 발생 확률 80%로 상승, 초유의 X데이를 일으키는 유체란 무엇인가? 일본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대규모의 지진 재해가 일어나는 초유의 재해 X데이는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 사망자가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는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다. 올해 들어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30년 이내의 발생 확률을 70에서 80%에서 80% 정도로 높였다. 90년부터 100년 주기로 일어난다고 하지만 전회 1944년 12월 쇼와 도난카이 지진으로부터 이미 80년 이상이 경과했다. 자연재해가 전문으로 칸사이 대학 특별 임명교수 카와다 요시아키 씨가 말한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0년 안에 일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 확률이 올라가겠죠. 초거대 지진이 지금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 발생 확률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은 언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수도 직하 지진의 피해액은 2411조엔, 그 후 일본에서 일어날 두려운 최악의 시나리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경우 2030년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익사단법인 토목학회가 2018년에 난카이 트로프와 수도직하 지진의 피해액을 시산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난카이 트로프에서는 피해액이 1,410조 엔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 있음. 또 수도직하 지진에 대해서는 2024년 3월에 6년 전의 추계를 재검토한 숫자가 발표되어 223조 엔 증가하여 1,001조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난카이 지진하고 수도 지진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 피해액은 일본 GDP의 4배나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면 그 피해액은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진과 함께 후지산 분화, 태풍 등의 자연재해도 함께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국가 소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최악의 정책을 펼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부흥에 돈을 지불한다면 주가가 폭락하는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국채입니다. 하지만 이미 보통 국채 잔고는 계속 누적되고 있어 2024년도 말에는 1,105조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이미 세계 최악의 재정입니다. 전후 행해졌듯이 국채라는 빚을 탕감받은 후에 또 국민의 저금을 강제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흥 예산을 짜내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로 못할 것도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도 돈은 부족할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국민들의 예금 봉쇄까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복구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큰 돈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남은 것은 중국인데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자체를 사들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 전역에 중국 화폐가 투하되면 중국인 자본가들은 일본 사회의 존재감을 증가시키고 발언력도 강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몇 년 지나면 깨달았을 때는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다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제가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인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100% 없다고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1대1로로 한 나라의 경제권이 중국에게 넘어가듯이 더 심각한 경제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 달린 이 부분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만약에 정말 수년,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난다면 일본은 끝이네요.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가 없는 저출산, 계속 오르는 세금, 물가, 예전의 일본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하게 살기도 힘든 일본에서 거대 지진과 태풍, 화라산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카이 지진은 오지 않았다. 한신 아와지, 동일본, 쿠마모토, 노토, 홋카이도 등 예보나 예측, 경보는 전혀 없었다. 수도 직하형 지진이라든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면 정부 청사라든가 황궁, 나고야 주변의 자동차 공장은 이사를 해야 할 것이다. 개인 가족 레벨로 할 수 있는 준비를 가능한 한 해두는 것밖에 없겠지. 20년 전쯤에 카와구치 카이지의 태양의 묵시록이라는 만화가 있었다. 일본이 거대 지진과 후지산 분화에 휩쓸려 괴멸 상태가 되어 미국과 중국으로 분할 관리돼 버리는 이야기. 일본이 북과 남으로 분단되고 양측에 미국과 중국을 등에 업은 정부가 생겨 서로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대만의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나 일본을 버리고 외국으로 이주한 버림받은 국민을 그린 이야기. 이 기사 읽고 생각났다.